정부가 다음 달 가계부채 추가 대책 발표를 예고한 가운데 시중은행들이 이에 앞서 선제적으로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일부 은행들이 전세 대출 한도까지 줄이기로 하면서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실수요자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 뷰포인트에서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 조 기자, NH농협에 이어서 KB국민은행도 전세 대출까지 조이기로 했습니다. 얼마나 줄이겠다는 겁니까? 네, KB국민은행이 다음 주 수요일, 그러니까 29일부터 전세 대출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값 오른 만큼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전세보증금이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오른 경우에 전세 대출이 없는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의 80%, 4억 8천만 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9일부터는 전세대출 한도가 전세보증금이 오른 만큼인 2억 원까지로 제한되는 겁니다. 예, 지난달 NH농협이 신규 전세 대출을 11월까지 중단하기로 한 데 이어서 시중은행이 전세 대출을 직접적으로 조이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죠. 네, NH농협이 지난달 신규 대출을 중단한 이후에 수요가 몰리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발생하자 국민은행은 이달 들어서 두 차례나 전세 대출 우대 금리를 축소한 바 있습니다. 대출자들에게 0.3%포인트 금리를 올린 셈인데 이런 정도 조치로는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하기엔 역부족이다, 이런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지난 16일 기준으로 국민은행의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4.37%로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목표 수준 5, 6%에 가까워졌습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불가피한 조치지만 전세대출 등의 실수요자가 진짜 필요한 만큼의 대출을 받기엔 어려움이 없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이렇게 흘러간다면 이제 곧 가을 이사철이고 전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더 커질 것 같습니다. 현재 시중은행들의 대출 한도 어느 정도나 남아있는 상황인가요? 네, 5대 시중은행 자료를 좀 종합해 보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 16일 기준으로 701조 5천억 원입니다. 지난해 말보다 31조 4천억 원 정도 늘어난 건데요. 증가율로 보면 4.69%입니다. 금융당국이 권고한 연간 목표치 안에는 있지만 연말까지 3개월 이상이나 남아있고 또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최근 가팔라지면서 대출 총량 관리가 위험수위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은행별 증가율도 좀 보면 이미 NH농협의 경우 7.4%에 이르렀고 하나은행의 경우도 5%를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은행도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연말까지 추가적 대출 제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업계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다음 주입니다.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추가 가계대출 규제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죠. 네, 오는 30일이죠.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이주열 한은총재, 또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등 경제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입니다. 4자 회동은 지난 2월 이후 7개월 만인데요. 이 자리에선 가계부채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한 뒤에 추가 대책을 확정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예, 역시 관심은 현재 가계대출 증가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 전세 대출을 조일 것이냐, 이 여부에 쏠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부는 전세대출 규제 카드를 놓고 막판 고심하는 모양새입니다. 전세대출 받아서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세대출을 틀어막았다간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불보듯 뻔한 상황이라 최종 결정에 신중한 모습인데요. 이런 점에서 정부가 직접 규제를 적용하기보단 은행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선제적으로 관리 강화에 나선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유의미한 발언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출에 대해선 정부가 강제적으로 할 수 있다기보단 금융권의 협조가 필요하다. 현장에서 실수요자와 아닌 분들에 대한 판단 좀 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강구해 나갈까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세대출에 대한 직접 규제보단 은행을 통한 간접적 관리 쪽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는 30일 경제수장들이 어떤 논의 후 대책을 내놓을지까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오늘이 금융당국이 제시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일입니다. 관련 내용도 짚어보도록 하죠.
저희 뉴스에서 이미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 60여 곳 가운데 절반 이상이 폐업 수순을 밟고 있어서 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 기자, 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가상자산 거래소들 오늘까지 은행 실명 계좌와 정보보호관리체계 ISMS 인증을 받아서 이제 당국에 신고를 해야지만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먼저 사업자 신고 현황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단 전체 거래소 66곳 가운데 오늘 오전까지는 10곳이 신고를 마쳤습니다. 이 가운데 은행 실명 계좌까지 확보해서 사업자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과 코빗 등 4곳입니다. 나머지 6곳은 ISMS 인증만 받아서 코인 거래만 할 수 있는 코인마켓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중으로 19곳 정도가 코인마켓 운영으로 신고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은행 실명 계좌도 또 ISMS 인증도 받지 못한 37곳인데 이들은 오늘 자정부터 영업이 중지됩니다.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셈입니다. 예,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이 신고를 마친 거래소는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거래를 해도 되는 겁니까? 네, 현재까지 금융정보분석원 FIU가 신고를 수리한 곳은 업비트 한 곳뿐입니다. 당국은 사업자가 신고를 마쳤다 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수리가 안 될 수 있다.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현황 지속해서 확인하는 게 좋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신고 수리에는 대략 3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하니까 투자자들은 신고 수리 여부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또 원화 마켓이 중단된 거래소라고 해도 거래 중단일로부터 최소 30일간 예치금을 원화로 출금할 수 있는 만큼 자산을 안전한 곳에 옮겨둬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리 여부까지 확인을 해야 하는 만큼 투자자분들이 면밀하게 또 진행 상황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이렇게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 조정 일단락되고 있는 모습인데 국회에서는 또 가상화폐 과세가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하죠. 네, 국회는 지난해 12월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서 내년부터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세율 20%를 적용해서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행하기도 전에 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도 과세를 유예하고 개편부터 하자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미 관련 법안도 여러 제출된 상황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 등 법과 제도의 정비가 선행된 뒤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이런 취지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과세를 해야 한다는 방침 고수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과세 유예와 관련해서 여당으로부터 별다른 얘기를 들은 바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 달 1일부터 열리는 정기국회에서 당정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인데요. 당정은 지난해에도 주식 양도소득 과세와 관련해서 한 차례 마찰을 빚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사퇴 의사를 밝히기도 했지만 결국 정치권 주장이 받아들여진 바 있어서 이번에도 좀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시 주재 조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